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닦을 수 있게. 운거 거가 조금 뻑뻑해요. 아, 그 운거 참 좋은 회사죠.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두 번째 시간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우리 키엘 세제를 공식으로 수입해 주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엘 세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독일 키엘 세제를 수입하고 있는 주식회사 MK 에코 대표고요. 키엘 세제를 도입한 지 이제 6년 차가 됐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년 되셨어요? 예. 그러면 거의 저는 초창기 때 썼던 것 같아요. 6년이면. 네. 물론 이제 6년 이전에도 그 있긴 병행 있었죠. 수혜부로 들여오던 네.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요. 병행 수입으로. 네. 그 회사가 혹시 그 세 개 회사가 있었어요. 세 개나 있었어요. 예. 와, 제가 그 베리프로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네. 가장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된 네. 제품이죠. 그때도 되게 비싸가지고 뭔 세제가 1리터 이렇게 비싸?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네. 쌌어요. 네. 예. 네, 오늘 어떤 얘기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빡빡 브라더스에서는 모든 직영팀이 이 키엘 세제로만 입주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아, 그 많은 회사들 놔두고. 네, 사실은 뭐 그 조금 더 저렴한 회사들도 많이 있죠, 국내에는. 네. 근데 일단 저희는 있어 보이고 싶었고, 아, 예. 네, 예쁘잖아요. 거기에도 세제가. 한몫합니다. 네, 예쁘고, 네. 그리고 또 구역별로 색깔들이 다 다양하고, 네. 네. 그리고 또 향이 좋고 또 인체에 데미지가 좀 덜하고 네. 해서 제가 이거를 도입하게 됐죠. 네. 전체가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 오늘 주제는 제가 네. 잡아본 게 솔직히 입주 청소 업체에서 사용하기에는 우리나라 입주 청소 평당가에 비해서 네. 비싸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비싼 세제를 수입하시는 분이고 저는 네.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청소 환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청소 환경. 이미 이제 독일만 해도 청소 관련돼서 선진국이거든요. 특히 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뭐 독일을 따라갈 회사가 별로 없고 기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독일은 선진국, 네. 우리는 세제로서는 후진국이다. 아쉽지만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10위 안에 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네. 이 부분만큼은 부분 쪽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요. 그 기준은 뭘까요?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선진국이다 세제로. 네. 우리는 후진국이다의 기준이 다른 것보다 네. 그 체계화가 잘 돼 있어요. 체계화가 되어 예, 있다. 예.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고 아. 하다못해 걸레를 써도 네. 접고 8면으로 앞뒤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던가 걸레를 사용해도 걸레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화장실을 닦는 거고 네. 일반 닦는 거 이런 네. 식으로 색깔별로 구별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 보시면은 네. 걸레 아무거나 쓰세요. 저희는 그렇지 다 않습니다. 파란색 쓰죠. 저희는 색깔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네. 앞서가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뭔가 체계화가 돼 있고 청소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네. 라이센스 부분이 있어요. 라이센스. 세제에 관련한 라이센스인가요? 그러니까 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국가에서 공인한 건가요? 그 라이센스? 우리 뭐 협회 같은 건데 협회, 거의 사회협회? 국가 공인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규모고 거기서 인증을 하는 것을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냐 아니냐. 달라요. 우리도 왜 저기 건물위생관리협회에 등록된 그런 그런 거죠.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서야 그게 생겼고 그게 네. 전체 청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은 크지 않은데 거기는 그 협회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비해서 우리는 예. 이제 시스템이 후지고 후작자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라이센스라는 개념도 없는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시험을 봤다는 얘기고 그렇죠. 신뢰가 가죠. 이론적으로 청소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분한테 맡기시겠어요? 그냥 나 청소 오래 했어요 하시는 분한테 맡기겠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오래 한 사람한테 맡긴다고 할 텐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저렴한 곳에 맡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팟캐스트. 솔직히 세제 한 두세 가지로 청소하잖아요. 보통 많이 알고 그랬죠? 계시는 게 네. 뭐 이렇게 무슨 티 땡. 땡땡 땡땡 예, 그리고 뭐 오븐 뭐 땡, 땡땡땡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PB는 요즘에 좀 덜 쓰지만 네. 오렌지 세정제 뭐 이런 네. 거 그 한 두세 가지로 청소를 하는데 네. 이 키엘이 솔직히 굳이 이렇게 뭐 화장실 세제도 막 진짜 한 열 몇 가지, 주방도 한 5가지, 뭐 창문 닦을 수 있는 것도 한두 가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네. 꼭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실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쓸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럼 안 써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세정제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네. 한두 개만 만들면 그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굳이 네. 수십 수백 개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일단 키엘이라는 회사가 유럽에서는 그 세정제의 거의 중심적인 회사 역할을 합니다. 1등인가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1등이라는 개념이 모호한데 네. 키엘이 가장 매출액을 많이 내는 부분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 기업 대상. 예, 그 독일의 수많은 그 케미칼 회사들 화장품까지도. 원료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 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예. 독일제 네. 제품들도 네. 키엘에서 공급하는 원액이 많이 들어가 네,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팟캐스트. 그러니까 키엘 세제가 좋은 거는 확실한 게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6년 전에 도입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갖고 오셨고 그 전에는 베리프롬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전엔 저도 이제 티 땡땡 네. 뭐 이라던가 뭐 오븐 클리너, 뭐 오렌지 세제 이런 걸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분무기로 분사를 하면서 사용했기도 했지만 여기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호흡기가. 네. 근데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이거를 오래 할 건데 좀 좋은 걸 쓰면 좀 데미지가 덜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래서 KL 세제로 바꾸긴 바꿨어요. 전체를 다.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 대표님과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세제가 친환경 세제가 있지만 사실 이거 인간한테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제여도. 그럼요. 구연산도 뭐 베이킹 소다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네. 친환경이라는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못 사용하게 합니다. 아 이제는 예, 그 예. 법적으로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뭔 소리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코라벨이에요. 에코프렌들리. 예, 에코프렌들리. 예. 에코프렌들리이기 때문에 환경에 친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친환경이란 말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라는 말 때문에 쓰는 거지. 아, 그 짧으니까요. 네. 친환경 세 글자면 아, 되니까. 예, 예, 근데 예. 법정용어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환경 단어를 친화적.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함부로 못 쓰게 돼 있기도 하고. 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전화 문의를 받으면 예. 아, 저희 집에는 아이가 있어서 친환경 제품을 써야 돼요라는. 저도 정말 많이 들어요. 그죠? 네. 예.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다 보니까 친환경은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하고 관련이 있으면 친인간이었겠죠. 친인간적인 세제는 없죠. 근데 없죠. 네, 현존하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왜냐면 다 화학물질이고 화학물질이니까. 네. 화학물질이 아무리 유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게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좀 소비자들도 알고 계시면 좋긴 한데. 예. 예. 그런데 그걸 친환경은 사람한테 좋은 거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친환경을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개념이 퍼져 있는 그걸 좀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그럼 중에 여기서 하나예요.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키엘 세제가 친환경 세제로 유명한데 어차피 모든 세제가 인간한테는 해로우면 네. 굳이 이걸 써야 될까요? 키엘 세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사람의 인체 건강, 유무 네. 해롭냐 안 해롭냐의 네. 관점은 별개의 문제고, 네. 기본적으로 키엘은 네. 작업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제품만 만든다가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친환경 인증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뭘 사용하더라도 키엘 제품을 사용하면은 데미지가 그래도, 덜하다. 네, 그렇다. 아. 그 개념이고, 저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네. 처음부터 키엘 와 하고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상당 부분이 처음에 이제 문의가 왔을 때 내가 더 이상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목도 너무 아프고 눈도 맞아요. 아프고 맞아요. 피부 눈 따갑죠. 따끔거리고 피부. 예.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음. 이런 분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알려졌고 저는 한 번도 키엘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에코 마크 있지 않나요, 저기? 에코 마크가 유럽 에코? 있는 것도 예, 있고 예. 없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럼 굳이 100%는 친환경이 아니니까요. 필요가 네.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선천적으로 에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안 되더라도 사람한테 유해롭지는 않게 만든다. 이제 이 개념인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카페나 블로그 이렇게 보면은 네. 친환경 세제 키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저희도 사실 그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고 나서는 예. 그냥 키엘 세제를 쓰고 있다라고만 예. 말씀드려요. 예. 맞아요. 예. 그게 정답이고 네. 그래서 사장님도 이제 네. 저희 네. 판매점이시잖아요. 판매점이죠. 예. 네. 주요 사용처기도 하고. 그럼요. 최소한 저희 판매점에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아. 친환경 세제 키엘이 아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인 것도 있고 아닌 아닌 것도 것도 있기 때문에. 있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독일에서 제조를 할 때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예. 그 모토가 있기 굉장한 때문에.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티땡땡이라든가 예. 오븐 클리너라든가 뭐 피땡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요? 그게 키엘 대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우실까요? 위험한 소송이 발언일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 근데 확실히 이 데미지가 오는 게 다릅니다. 네,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뭐하고 해도 그리고 또 아무리 조심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게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네, 피부에 닿았을 때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진피층까지 드러나게 되는 분도 그런 있어요. 것도 있어요. 장갑 네. 안에 들어갔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도 계셔서 확실히 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저도 그 이제 이 세제에서 다른 세제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시면 좋은데 예, 자료로 남겨놓겠습니다. 다른 세제 쓰는 팀 있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거 이제. 팟캐스트 종류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많다. 많죠. 저도 헷갈려요. 제가 여기서 직영팀을 교육을 하는데 저 팜플렛 있잖아요. 네. 수시까지 나와 있는 거. 그걸 주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걸 다 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청소에서는 보통 한 6, 7가지 정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도 6, 7가지도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5가지 이내로 쓰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5가지도 안 되죠 사실. 네. 네, 2, 3가지로 쓰니까. 일단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인다면 네. 입주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만한 거가 네. 있을까요? 키엘 세제 있죠. 중에? 네.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네네. 그 아까 유럽의 선진 세정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 대부분의 청소가 전기 청소예요. 일상 관리. 네, 일상 관리. 예. 그러니까 늘상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을 제외하고는 코팅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코팅도 안 하죠. 예. 닦으면 되지. 왜 코팅을 해가지고? 그럼 저거 스크래치 나면 닦으면 그다음에 되지. 어떡할 거냐. 그렇지. 이게 미개한 것들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까지 들을 뻔했어요. 팟캐스트. 얼마나 네. 제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거 충격이었어요, 대표님. 네, 그래가지고 유럽에 락스 없다고. 락스를 몰라요. 그 그리고 아니 대해서- 우리 네.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네. 락스가 뭔지를 몰라요. 네, 그 정도로 네, 우리가 네. 왜냐하면 초창기 네. 산업화 시절에 공장에서 쓰던 네. 잘 되니까 네, 집에서도 네. 써보고 네. 뭐 이런 게 계기가 돼서 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독해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네, 우리는 독일에서 그 얘기하면은 쇠고랑 찰 일 있냐? 뭐 락스 있냐고 물어봤다고 그때 그걸 본사에 가셔서 모르더라고요. 락스가 뭐야라고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알아들어요. 그 클로락스. 네, 미국의 클로락스라는 네, 네. 회사 거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냐? 그걸 그걸 왜 집에서 쓰냐? 왜 쓰니? 이제 이렇게 나와. 이 미개한 거. 팟캐스트.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락스도 많이 네. 순화돼서 이제 뭐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쓰는 거지. 맞아요. 다른 나라에 네. 가면 아예 그 존재가 없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세제들이 많잖아요. 외국은 이 분무 타입으로 된 그렇죠. 거, 폼 타입. 근데 락스는 없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진짜 놀랐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입주 청소 들어가면 락스를
먼저 발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판단하고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그 네. 락스 냄새가 안 나면 청소 안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초반에 너무 어려웠어요. 네. 지금 뚫으셨잖아요. 그래도 뚫렸어요. 팟캐스트. 우리나라는 그냥 막 엄청 더러워졌을 때 청소 맡겨서 싹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센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전기 청소가 예.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예, 입주 청소 중심으로 한 번에 뭔가를 없애야 되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제품을 맞아요.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L 전체로 봤을 때 네. 이렇게 강하게 쓰는 제품의 비율은 그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없지는 않다. 있긴 있다. 그래서 이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있고 네. 입주 청소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네. 제품을 권하죠.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거는 도포마트. 저도 좋아합니다. 도포마트는 바닥 마무리 할 때도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네, 세정력이 강해요 일단. 그리고 도배에 풀이 닦여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런 어떻게 걸까요? 하셨어요? 제가 그걸 쓰고 제가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네. 어디에 좋을까요? 소화기 분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청소하는 네. 일 가끔 생길 수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거 잘 닦여요. 아, 그거 되게 닦기 어려워요. 맞아요. 웬만한 어렵습니다. 세정제로는 네. 먹지도 않아요. 어... 그런 것도 잘 닦이고. 네. 도포마트 자체가 건축 마감용으로 가격도 만든- 저렴하잖아요. 예. 걔도 희석해서 아쉬운 쓰고. 게 예. 1리터짜리가 없는 거예요. 10리터죠. 예. 10리터만 있어서. 그래도 비싸지가 않아서 예. 리터로 따지면 1리터에 10,000원 정도 하는 꼴로. 네, 맞아요. 예. 예. 그 정도. 그거 중에 물 타서 쓰고요. 그렇죠. 예. 예. 독일에 요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포마트 또 그다음에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갔을 네. 때는 이제 산텍스라든지 파워픽스 젤. 산텍스 파워픽스 젤. 예. 근데 이게 파워픽스 젤은 저 같은 경우는 신축 청소가 많다 보니까 신축에는 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 오래된 화장실. 산텍스도 크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입주로 갈 때는 네. 이건 필요 없고 네. 산이칼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산이칼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뭐 유리 닦을 때는 이제 뭐 중성 세제로 쓰는 거는 글라스킹을 추천하실까요? 토네이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리 세정제는 네. 다 알칼리성이에요. 네. 근데 물 타면 거의 중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닦아주는 거고 네. 그 유리 세정제는 다 다목적으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네네네. 유리 세정제로 뭘 닦아도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 청소에서는 스키지 쓰니까 글라스킹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미끌리니까. 글라스킹이 원래 기존엔 토네이도만 있었어요. 네네. 주로 나가는 네. 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네. 연락이 왔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글라스킹, 글라스퀸. 글라스 퀸도 좋아. 너무 생뚱맞다 이름이. 여태까지 있던 거하고 좀 네. 다르다. 네. 그랬는데 그거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수년간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리의 비중이 커진다. 바닥면보다 유리면이 네. 더 크다 앞으로. 네. 건물도 유리고 네. 파티션도 유리고 다 유리다. 네. 이거 언제 걸레로 닦냐. 그리고 스퀴지를 사용해서 닦더라도 네. 뻑뻑하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닦을 수 있게. 운거 거가 조금 뻑뻑해요. 그럼 운거 참 좋은 회사죠. 좋은데 팟캐스트.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키엘 세제 하면은 그 독일의 그것도 독일인가요? 맞죠? 독일이죠. 아니요. 그 화장품은 아니에요. 미국 독일 회사예요. 미국 미국 회사인데 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성씨라고 그때 예. 하셨던 거. 예. 키엘이 우리나라 사람들 김씨, 박씨 같이 네. 독일 사람의 키엘씨예요. 키엘씨. 독일 남부 지방에 주로 많이 사는 네네네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집성촌처럼 한 곳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키엘이라는 여자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고 이 사람은 독일에 남아서 그대로 키엘이라고 하는 세정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둘이 성씨를 가지고 자기네 회사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걸 서로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게다가 둘이 친척이에요. 그 합병하면 안 되나? 그래서 시너지도 친척이라도 아주 가까운 사촌에 가는 되게 관계가 먼 아니고 좀 거구나. 멀지만 같은 키엘 집안. 이제 그런 집안이라서 소비자분들이 키엘 세제 하니까 이제 키엘 화장품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네이버에다 검색을 할 때 키엘 검색했는데 화장품만 죄다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키엘 세제를 붙여야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키엘하면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와요? 네, 근데 예전에는 거의 100% 아예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키엘 브랜드 로고도 다르죠.
생긴 게. 그 스펠링은 똑같잖아요. 그죠? 스펠링은 똑같은데 네, 화장품은 키엘 한 이렇게 막 다음에 이렇게 스펠링-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 있어요. 아, 키엘 쓰죠. 되게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저희가 사명을 지을 때도 네네. 이걸 국내에서 어떻게 읽을까? 아. 왜냐면 키엘이 우리가 지금 키엘 하지만 네. 독일 사람은 이건 키엘이라고 안 읽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나요? 키일이라고 그래요. 키일. 킬. 예, 키일. 사람 죽이는 것 같잖아요. 킬. 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키일이라고는 키일도 아니고 끼일이에요. 킬. 되게 웃겨요.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에 키엘스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냥 부르면 되겠다 해서 할 뿐이에요. 키엘 세제. 네, 그래서 이 양쪽 그 집안에서 덕을 좀 보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덕을 보려고 일부러 했죠.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좀 그런 게 있어야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네. 접근을 하는데 되게 쉬웠어요. 음. 그리고 지금도 전화해서 문의하다가 네.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세정제도 만드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또 네. 살짝 설명은 해드려요. 같은 회사는 아니다. 같은 집안은 맞다. 또 이렇게 화학품 만드는 거에 또 특화되신 집안이네, 그 집안은. 그러게요. 부러운 집안이네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했대요. 화장품 회사에서 세제를 만들면 키엘이라는 브랜드를 안 쓰겠다. 오. 세정제 회사 키엘에서 화장품을 만들면 키엘이라는 이름을 안 쓰겠다. 그래서 선대에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예. 좀 쓸모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예, 별로 쓸모없지만 저한테는 매우 중요했던. 팟캐스트.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말씀하세요. 이 세제를 갖다 놓기만 하고 다른 세제 쓰는 사람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그게 요즘에 저한테도 자주 들어오는 제보 아닌 제보인데, 네. 저희 키엘 세제 통에다가 다른 제품 넣어서 쓰시는 분들 각 지역별로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많더라고요. 제보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서울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많습니다. 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긴 참. 좀 일침을 가해 주십시오. 그럼 양아치들한테 일침을 한번 빵 그냥.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팟캐스트. 그 사실 솔직히 솔직하게- 소비자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럼요. 네. 소비자도 피해 보지만 결국은 네. 알아요. 소비자도.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 양심적이었던 아니든 그 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거기 때문에 사필 규정, 인과 그렇죠. 응보. 어우,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키엘 세제를 많이 팔고 싶으신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제에 관련해 가지고 입주 청소 업체에서든 뭐 청소 업체든 뭐 전기 청소든 아니면 상가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키엘 세제에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기왕이면 여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농담이고 이거 정말 세제가 좋아요. 세제가 좋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이 팟캐스트에 아주 작은 채널이지만 나와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DM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뭔가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 뭐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 다 나오셔도 좋으니까요.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